안녕하세요. 목동 5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이승원 위원장입니다. 드디어 우리 5단지가 정비구역 마지막 단계인 재공람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부터 8월 25일 월요일까지 31일간 진행이 되고요. 해당 공람 문서는 양천구청 6층 재건축 사업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는 서울도시공간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공간 포털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도시공간 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목동 5단지 제준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요 공람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1월에 진행되었던 공람 안에서 중요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나 소유주 단톡방, 카페를 통해서 계속 공유를 드려가지고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작년에 한 차례 받고 1월 공람을 하고 나서 두 차례 진행을 해서 총 세 차례 그 자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계위라고 하는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받고 수정 가결돼서 재공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조치가 됐고, 그리고 지난 1월 공람 안에서 어떻게 변경됐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정사항 두 가지, 그 조건사항 한 가지는 바로 반영을 해야 하는 의견이고, 그리고 공고사항은 추후에 우리가 뭐 건축심의나 통합심의 때 반영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요 공람안이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1월에 공람했던 자료고요. 그 오른쪽에 수정 가결 요청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번 재공람안은 아닙니다. 뭐가 달라진지 뭐 다들 아시죠? 네. 네, 저희가 정말 가장 중요했던 요 획지 3, 네, 남서쪽에 있는 획지 3이 공공공지로 원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우리 단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고, 작년부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을 하고 설득을 해서 서울시가 반영을 해준 내용입니다. 이는 저희 재준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뭐 조언해 주셨던 소유주분들, 그리고 양천구청의 도움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공공공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 획지 3에서 우리가 공공공지로 바뀌면서 행정과 일정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내용이죠. 획지 3의 용도 지정을 추후에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공공공지가 되면서 아예 그런 리스크는 사라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획지 3이 공공공지 원복되면서 우리가 일반 분양 184세대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86채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기부 체납 임대주택이 84채가 있었는데 80채가 감소하게 됐죠. 네. 그리고 어, 우리가 획지 3이 기부 체납이 안 됐기 때문에 북동쪽 그 소공원이 매우 컸는데 그것도 규모가 감소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하게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많은 일반 분양 세대를 확보한 단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연면적으로 따져도 저희가 가장 많아요. 네,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공공공지 원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공지가 그냥 공공공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꼭 필수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우리 5단지로서는 정말 좋은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자문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정비계획에 명시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다 명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신속통합기획의 자문 의견이 정비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통합심의나 사업시간 때도 이 규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 명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만 그런 거 아니고 신속통합기획을 자문을 통해서 가는 단지들은 다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 사항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공부행 통로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나서 그거를 막는 이제 단지들이 좀 생겨나서 최근에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최근 사업지에다가는 공공보행 통로의 지역권을 설정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고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향후 이제 건축 심의 때 어, 자전거 도로 체계, 단지별 자전거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이런 내용이라 나중에 추후 반영하겠다라고 저희가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면서 조금 심의 의견이나 이런 게 나왔던 내용들이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공람안에서는 주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9층 주동이 5개였는데 지금은 3동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자문 의견에 의해서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경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있는데 목동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네, 거기서 이제 파리공원과 연계하는 통경축을 하나 더 그어서 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공원 쪽에서 우리 단지 쪽을 바라보면 목동 운동장이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통격축을 수립을 하라는 내용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이 조금 되게 간단했는데 저희 공람 그 자료를 480페이지를 보시면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또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재준이로 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의문점이나 있으시면 다 해결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공람 때도 문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정비 계획은 땅의 용도, 땅의 형태, 용적률, 높이, 공공기여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지 세도의 구성이나 건물 형태, 각 면면적 등은 모두 변경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세대수가 30% 증가하거나 10%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변경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용적률 변경 없는 연면적 변경조차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복리시설 연면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소유주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세대조사나 평형조사나 이런 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인데 안 하고 우리가 가안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받는 것은 지금 그것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 자료 때 우리가 이 공공공지로 변경되면서 비례율도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워낙 저희 공람 때 질문들이 많으시고 또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에다가 추가를 좀 했는데요. 보시면 공람 자료 1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추정 비례율이 나와 있고 이 뒷페이지에는 이제 추정 분담금이 나와 있는데 영상으로는 찍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비례율은 단순히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 그 건축 배치나 이런 거를 그리고 분양가나 공사비를 했더니 "우리 비례율이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이 비례율 때문에 우리가 추정 분담금이 '아 이렇게 내야 되는구나. 우리 환급금이 이렇구나.'라고 절대 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모든 게 다 변할 거예요. 지금 단계는 그런 걸 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어 말 그대로 추산액입니다, 추산액. 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공람 때도 그렇고 이번 재공람 때도 그렇고 우리가 분양가나 공사비를 좀 현실 반영을 해서 정말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좀 우프게도 우리 목동 특히나 우리 5 단지가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 반영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비례율 표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올해 들어서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한 상황이라 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목동 전체가 규제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규제가 걸리면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금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양천구청에서도 일반 분양가나 공사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공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공람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제주시 내에서는 다양한 그 분담금이나 이런 그 변수들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자료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오셔 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좀 숨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공공공지 원복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1월 공람안과 재공람안을 좀 비교를 하시면 공공공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부분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비례율이 약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수입은 거의 2,100억 정도가 증감을 했고요. 지출은 소폭 한 830억, 840억 정도 늘었고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우리가 공공공지 원복으로 인해서 1,245억 정도의 어, 사업성이 더욱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왜 언급을 하냐면 저희가 지금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안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모든 의견들을 다 수용하고 갈 수는 없지만 추진 주체나 소유주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고민하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사업성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추진 주체가 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저희가 8년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니에 들어와서 봉사활동 하시고 다양한 안을 내주시고 특히나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 들어왔다가 또 자기가 지금 현업이 바빠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모든 분들의 의견들이 잘 조합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소유주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느냐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에 통합심의나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 추진 주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소유주분들의 권익을 보유할 수 있는 안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다른 재건축 사업장들을 보게 되면 저걸 왜 저렇게 지었지? 왜 저렇게 됐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어 일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공지 원복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 관철시켜야 됐으며 관철시킴으로써 어떤 리스크가 사라졌고 우리 소유주분들한테 어떤 권익이 갔는지 수치상으로 보여드려야 향후에 어떤 주체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정신을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수치상으로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공남 이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25일 재공남을 마치면 9월 초, 뭐 중순에 정비구역 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나게 되면 저희는 바로 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진구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신탁 사업 시행자 동의서를 진구하는 근거는 2023년 하반기에 사업 방식 투표에서 우리 소유주분들께서 압도적인 비율로 신탁 방식을 선택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2년을 준비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책자나가 모든 소유주분들한테 배포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근 2년 동안 신탁사와 여러 가지 협의하고 논의 끝에 만들어낸 비전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는 신탁 수수료, 그리고 시행 규정, 그리고 향후 일정, 그리고 Q&A, 그리고 동의서 등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제 상가 소유주분들과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합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상가 소유주분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상가 소유주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테고요. 이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6단지처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한 이제 6단지와 일정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6단지와 이제 안전진단 차이는 30개월 정도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비구역을 9월에 이제 고시를 받게 되면 이 차이가 13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 이후의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단계를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우리 향후 일정들이 정말 많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동은 개별 사업지가 아니에요. 14개 단지가 정말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청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5단지 같은 경우는 동일 권역인 6단지와 속도 차이를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 절차 및 사업 추진 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서 지연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주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비슷한 시기라면 그런 이주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우리가 속도나 일정의 면에서 같은 권역과에 있는 단지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단지들의 일정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계속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 공사비 부분도 있고요. 뭐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1년 지체되고 뭐 6개월 지체돼서 공사가 늦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 있으면 사실은 우리 지금 추정 아까 사업비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2조, 3조 넘어갑니다. 거기서 1%만 올라도 몇천억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업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 캐치하지 않고 우리가 안일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어, 모든 피해는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주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어, 정말 앞으로 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말을 해야 할 때 꼭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건축 사업은 일반 사업이 아니에요. 공동 사업입니다. 공동 사업. 그 말은 모든 소유주분들의 의문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궁금한 거나 뭐 좀 저희가 좀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발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랑 만나거나 아니면 저희 제주위원분들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많은 소유주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진행하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재준이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사실 제공된 설명 내용보다는 뭐 다른 부가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고시가 나게 되면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고시가 되고 나면 정말 많은 소유주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 꼭 저희 재준이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